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정보를 전해드리는 개바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당신의 냄새를 맡는 부위별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시각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지만 반려견은 후각으로 상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인간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후각 능력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후각이 발달된 반려견이 반려인의 냄새를 맡는 부위별로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부위별로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을 핥을 때 의미. 입을 핥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1. 냄새. 사람이든 동물이든 입가는 음식 냄새가 나는 원천입니다. 식사 후 칫솔질을 잘하고 깨끗이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는 반려견이 냄새 레이더에는 다 걸리게 되는 거죠. 입 주위의 모든 냄새를 맡는 행위는 나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의 의미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면 자신도 식사를 했다는 기억이 DNA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 주위의 냄새를 맡게 된다면 반려견이 배가 고픈지 여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2. 복종. 반려견이 입을 핥는 이유 중에는 복종의 의미도 있는데요. 늑대들은 무리 중 우두머리 늑대에게 충성의 표현으로 입을 핥습니다. 반려견도 보호자를 복종하는 의미로 입을 핥기 뽀뽀도 합니다. 3. 애정 표현. 반려견이 어린 시절 모견이 자신을 정성스럽게 하아주며 사랑을 표현해줬던 그때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보호자의 입을 핥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자가 외출 후 돌아왔을 때도 입을 핥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인사의 의미로서도 해석이 됩니다. 입을 핥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의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핥는 의미. 반려견이 보호자의 얼굴을 핥는 의미는 애정, 순종, 존경의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이럴 경우 귀찮아하거나 거부하지 마시고 잠시라도 반려견이 얼굴을 핥을 수 있도록 내어주세요. 또한 반려견이 보호자의 얼굴을 핥는 이유는 단순하게 보호자의 얼굴에서 나는 짠맛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은 땀에서 짠맛이 나는 것에 큰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의 얼굴을 핥기도 합니다. 세 번째, 손을 핥을 때의 의미. 반려견은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상대의 손 냄새를 맡게 해주는 경우 자신에게 적대감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대감을 표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경계심이 강한 반려견들일수록 손의 냄새를 먼저 맡고자 합니다. 다만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손을 내밀도록 합니다. 이 외에도 애정 표현, 복종의 의미, 냄새 등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발을 핥을 때 의미. 발냄새를 맡는 경우는 정보 취득용입니다. 발냄새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 이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곳에서 왔는지, 어떤 곳을 거쳐서 걸어왔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보호자가 반려견을 집에 홀로 둔 채로 운동복을 입고 나갔다가 돌아온 경우에는 특히나 발냄새를 더 많이 맡으려 할 겁니다. 자신이 아는 곳을 자기만 두고 몰래 다녀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이 외에도 애정 표현, 관심을 끄는 행동, 불안한 마음을 보호자를 통해 진정시키고자 하는 마음 등 단순히 보호자의 발냄새가 좋아서 핥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핥을 때의 의미. 참으로 민망한 경험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타구니 냄새를 맡을 때인데요. 이는 민망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이는 상대를 알고 기억하기 위한 반려견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민망해 하지는 마세요. 반려견은 이런 확인을 통해서 우호와 신뢰관계를 좀 더 깊게 구축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보호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여섯 번째, 기타의 부위. 위에서 언급한 신체 부위를 제외하고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으려 하는 경우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견의 후각은 엄청나게 뛰어나서 어떤 반려견의 경우에는 8km 떨어진 곳에서도 상대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각을 통해서 몸 안의 병 냄새를 맡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암과 같이 특정 부위에 병인자가 모여있는 경우에 더 발휘되기 때문에 반려견이 특정 부위의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는다면 병원에 방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생명의 은인이 될 수 있을지도 말이죠. 반려견의 뇌 크기는 인간의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에서 냄새를 관장하는 후각신 경구는 반려견이 인간에 비해 40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후각 수용체는 1000만 개, 고양이는 6500만 개이지만 반려견의 경우 특히 경찰견으로 활동하는 견종들은 수용체가 2억 개에 달합니다. 그만큼 반려견의 후각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생활하는 반려견의 경우는 이런 타고난 후각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함께 사는 반려견들은 굳이 먹이를 찾지 않아도 보호자가 때가 되면 알아서 먹을 것을 준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식사에서 벗어나 반려견의 본능적 후각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훈련 노즈워크를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사람의 냄새를 맡는 위치별 의미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애정 표현이나 충성, 복종, 단순한 냄새 등의 중복되는 의미 이외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시각, 고양이는 청각, 반려견은 후각으로 상대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의 행동 특성을 이러한 특징에서 찾고 판단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냄새 맡는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반려동물 정보를 전해드리는 개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